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가 어디죠? 야당역 앞에 나왔습니다. 저희 집하고도 가까워요. 파주 야당동이거든요. 창고를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기 쉬운 곳에 상가를 낙찰을 받았어요. 지인분들을 만난다거나 저녁에 뭐 술자리를 한다거나 이 동네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상권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. 이 동네에 경매로 나왔길래 낙찰을 받은 지는 3, 4개월 정도 됐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, 그리고 과연 수익은 나고 있는지,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 보여드리려고. 저기에요. 유은타워 3차라고 돼 있잖아요. 역하고 거의 가깝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만약에 제가 쇼핑몰을 한다면 어떻게 사무실을 얻어서 어떻게 꾸며서 사업을 다시 할 것인가,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. 저희 사무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공영 주차장입니다. 지금은 요금이 잘 모르겠는데 거의 무료 가까이 운영이 돼요. 물론 만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4층짜리 되는 이제 공영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직원을 뽑는다거나 외부 손님이 온다거나 굉장히 유리하죠.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쓰려고 하거든요. 이런 공영 주차장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. 주변에 이런 공영 주차장이 있는지를 한 번씩 꼭 체크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끝나고 나서 사색을 하거나 아니면 쉬는 공간을 가지는 거죠. 이런 공간이 없으면 직원들이 가 있을 곳이 없어서 사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거든요. 하루 종일 사무 공간에만 있다 보면 답답하거든요. 이렇게 나와서 햇볕도 보고 물을 보면서 힐링을 좀 얻는 거죠. 저희 건물은 이제 이렇게 유은타워 3차. 네. 저 건물 전체가 제 건 아니고 저기 조그만 거 한 29평 정도 됩니다. 저도 여기에서 일부 공간을 제가 쓰려고 그래요. 저희 건물이 롯데리아 밑에 있어요. 네, 원래 롯데리아 있는 건물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인테리어 하기 전에 한번 사진을 찍어 갔었거든요. 네.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지. 지금 딱 오시면 인테리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? 낙찰받은 금액은 한 2억 8천 원 정도 되고요. 대출은 한 2억 5천 원 정도 나왔어요. 한 90% 정도. 관리비하고 미납관리비 제가 내야 되니까 그 인테리어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29평 공간에 칸을 다 나누는데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업체 맡긴 건 아니고요. 정형화된 크기가 있어요. 규격화된 틀을 가져와서 이렇게 딱 붙이는 경우거든요. 맞춤 제작은 아니고. 그래서 저렴한 거예요. 총 이제 한 6개 정도 나눠져 있고, 여기는 이제 원래 있던 이제 탕비실 좀 더 꾸며야 되는데, 이 공간이 결국 소호사무실이죠. 소호사무실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.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. 4군데는 다 나갔어요. 2군데만 아직 안 나갔고, 여기 공간은 지금 한 40만 원? 4명이서 쓸 수가 있는 거죠. 여기는 이제 25만 원.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쾌적한 공간이 좀 넓은 거죠. 공간이. 뭐 우리가 뭐 위워크나 이런 데보다 뭐 인테리어를 좋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도 금방 나갔어요.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나가는 데가 여기예요. 싸니까. 여기가 한 40만 원 정도. 2명에서 2명, 3명 정도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문이 있어서 이제 50만 원 정도. 여기는 이제 4명, 5명이 좀 같이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확실히 창문이 있으니까 답답한 느낌이 없고 답답한 느낌이 좋아 없어요. 보이고.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. 근데 뭐 뷰가 뭐 엄청 좋거나 좋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창문 있는 데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. 이 공간이 이제 다 찼을 경우에 한 달에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.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나서 과연 이게 금방 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칸을 나누고 부동산에 내놨더니 소식이 없더라고요. 원인이 뭘까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청소도 안 돼 있고 블라인드라든가 이런 걸 안 했더니 연락이 거의 없더라고요. 청소도 하고 기본적인 또 책상도 넣어주고 나서 결정적으로 저는 부동산이 다 해줄 줄 알았거든요. 연락이 안 오길래 우리가 이제 당근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. 돈을 들인 건 아니고 계속 업로드를 한 거죠. 거의 일주일 만에 다 차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공간 대비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30만 원 받는 경우는 보증금 한 300씩, 전체가 이제 다 채워졌을 경우에 보증금도 한 2천에서 2,500만 원 정도. 그러니까 인테리어비는 보증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90% 대출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10% 정도는 실제 투자금인 거고요. 한 달에 우리가 나가는 비용은 이자가 80만 원 정도. 이 건물이 관리비가 좀 비싸요. 지하 3층까지 있고 밤까지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. 그리고 되게 깨끗해요. 화장실 관리도 잘 되고. 한 월 4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매월 나가는 비용이 120만 원 정도. 그리고 이제 다 찼을 경우에 220에서 한 240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또 공실이 생기잖아요. 그만큼 손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합니다. 만약에 1년 안에 나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야 돼요. 저렴한 대신 이제 보증금을 많이 받는 거.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. 당근도 효과가 좀 있나 보네요. 저도 처음에 반신반의했는데 우리
동네에서 소호사무실 그렇게 치니까 꽤 많더라고요. 광고는 아니고 그냥 올려놓더라고요. 조회수가 나오는 걸 보고 저도 올렸는데, 저희는 제 건물이다 보니까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저렴하게 내놓다 보니까 여러 군데 비교를 해도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것 같아요. 네이버 플레이스도 좀 말씀을 드리면, 뭐 1년 전만 해도 식당에 가면은 인스타그램에 자기 식당을 올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. 근데 저도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막 올리기가 그렇더라고요. 요즘은 트렌드가 네이버 플레이스로 바뀐 것 같습니다.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쳐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야당동 소호 사무실 이렇게 쳤을 때 플레이스가 먼저 나온다.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그 검색을 했을 때 플레이스를 먼저 보는 거예요. 그 플레이스에 내가 상단에 올려놓으면 되거든요. 상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여기같이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 데는 금방 올리세요. 방문 예약을 해가지고 내 장소에 대한 느낌을 좀 적어달라, 이렇게 몇 번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상단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. 돈 안 들이고도 광고를 하면 금방 채워지지 않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 힘든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? 경매로 취득하는 게 한 몇 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걸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다, 이런 것들이 예측이 돼요. 제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대부분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. 명도도 순탄하게 잘 했고, 대출도 직접 사용을 또 얘기를 하니까 잘 나왔고, 그러니까 내 자본 많이 안 들이고 세팅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매 낙찰부터 뭐 명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렵다고 하시는데,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세상에 이제 공짜로 얻는 건 없으니까. 대표님도 그 경매 공부 강의나 이런 것들 들으셨어요? 경매 공부 많이 들었죠. 왜냐면 내가 어디 가서 임대 얻어가지고 임대로 쓰게 되면 부동산 소개비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그 돈으로 경매를 배워서 내가 직접 취득을 하자, 이런 생각으로 사실 경매를 배웠거든요. 배울 때는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주변에 고수도 항상 찾아가고 온오프라인 강의라도 필요가 있으면 계속 결제해서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두렵거나 좀 예. 무섭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? 무섭죠.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과연 내가 강제로 문을 잠그고 이랬을 때 내가 법적인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, 이런 부분도 되게 어려웠죠. 지금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하면서 하나씩 취득을 하고, 취득한 걸 또 다시 팔고, 그렇게 좀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쇼핑몰 하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40만 원을 주고 작은 공간을 쓰는 것보다 내 돈 뭐 솔직히 1, 2천만 원 그걸로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내 공간은 내 공간대로 쓰고 주차도 편하게 하고, 나머지를 임대를 주면서 임대소득도 나오면서 내 쇼핑몰을 하면 조금 더 쇼핑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모델이 완성이 되면 내가 상가를 얻어도 수익이 난다 라고 하면은 계속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. 수익이 나니까 계속 다른 상가를 또 얻는 거예요. 그리고 수익이 계속 나고 있고, 다른 임대 수익도 나는 세팅을 하는 게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보통 이런 공장들을 못하는 이유가 땅이 1,500평이고 28억이라는 돈을 임대 안 나가면 어떡하나. 한 달에만 이자가 1,000만 원이 넘는데, 저는 항상 경매 물건을 찾을 때 흠이 있는 걸 찾아요. 남들이 하기 싫은 거. 흠이 있음으로써 3억이 더 깎인 거예요. 근데 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.